물가 상승과 실업 2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물가란 무엇인가, 물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실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한 값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김밥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느 가게에서 파는 김밥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김밥들,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김밥들의 가격을 종합해가지고 평균한 값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김밥 하면 김밥의 물가는 보통 뭐 3,500원? 이런 것이 바로 물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가 지수란 무엇이냐면요. 그런 물가의 어떤 변동을 수치로, 숫자로 표현해서 우리가 보기 쉽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가 105다. 105, 105다라고 하면은요,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5% 올랐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수치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볼게요. 물가가 상승한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은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요. 재화 서비스의 가치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구매력이라는 것은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 무슨 과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과자인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과자가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게에 갔더니만 갑자기 아줌마가 이 똑같은 이 과자를 200원에 파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놀라서 이 아줌마가 내가 어리다고 나에게 사기치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무엇 때문이었어요? 물가 상승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물가가 오르기 전에는 100원을 가져가면 아줌마가 새우깡 하나와 교환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나니까 제가 100원을 가져가니 아줌마가 새우깡을 안 주더라. 곧 뭐예요? 나의 이 100원이라는 이 화폐의 가치가 이제는 새우깡과 교환할 수 없다. 그만큼 이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물가 상승 전과 후에 똑같은 이 과자는 몸값이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200원이 된 거죠. 바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올라갔다라는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구매력이 떨어졌어요.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100원을 가진 나는 새우깡을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 첫 번째입니다.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을 때 우리는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총 수요란 무엇인가요? 수요가 무엇이었죠? 네, 수요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사고자 하는 욕구였잖아요. 한마디로 돈을 쓰고자 하는 거지. 총수요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돈을 쓰고자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 모든 경제 주체들은 누구냐? 바로 정부, 기업, 가게인 거예요. 이 3주체, 이 경제 주체들이 돈을 쓰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총수요라는 거죠. 정부가 지출하는 거요.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하는 거죠. 기업이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비용들 있죠. 그런 그런 것을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게가 소비하는 거요. 바로 이런 경제 주체들의 수요가 증가할 때에, 지출이 증가할 때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리 이 그래프 보면은요. 세로축이 물가예요. 우리 지난 4단원에서 배웠을 때는 시장 가격에서 세로축이 가격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로축은 거래량이었지. 근데 우리 이제는 어떤 특정한 한 상품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물가와 국가
그 나라에서 생산되고 거래된 모든 양.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바로 가로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아는 거 수요 곡선 하나 그리고 총 공급 곡선 하나 그리고 그랬을 때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물가이다 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총 수요가 증가한대요.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 그쵸? 오른쪽으로 이동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나니 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그쵸? 바로 물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가 상승의 원인은 통화량 증가입니다. 통화라는 것은 이제 돈이거든요. 화폐.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패배했잖아요. 패하고 나서 이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전쟁에 패한 독일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선 돈을 찍어내고 보자 해서요. 돈을 막 찍어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화폐예요. 이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요. 장난감 살 돈이 없어서 화폐를 가지고 놀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이 돈 한 다발만 있으면은 장난감이 아니라 한 달 생활비도 쓸 수 있었던 돈의 가치였다면 이제는 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화폐량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 돈 한 다발의 가치가 장난감 한 개의 가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우리의 물가는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물가 상승 원인입니다. 생산비가 상승을 해도요, 물가는 상승해요. 볼게요. 우리 시장 가격에서 했었던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산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건물을 빌렸으면 임대료를 내야 되고요. 땅을 빌렸으면 지대를 내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노동을 시켰으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줘야 될 거고요. 근데 무엇을 만들 때에 원자재 값도 있고요. 또 내가 투자를 하면서 은행에 빌린 대출 이자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것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한대요. 우리 이것도 그래프로 그리면 얘들아 좀 이해가 쉽거든. 그래서 한번 이거 볼게요.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어디 갔냐요? 상승이래. 수요 곡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을 딱 그렸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가 바로 물가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품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의 물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물가예요.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생산비가 상승했대요. 그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비싸졌어요. 임금이 올랐어요. 원자재 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떡할래요? 나 공급을 줄일래? 하고서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바로 이렇게 새로운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세요. 네, 보니까 물가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바로 정리해 볼게요. 생산량이 감소하고 하면은요. 바로 어떻게 해요? 이 공급량이 감소하면은 물가는 상승한다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물가 상승의 영향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요, 화폐 구매력이 감소한대요. 그 얘기인 즉슨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1988년도에 이 과자가 100원이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이게 1000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그만큼 내가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100원을 가지고 가봐 얘들아. 이거 한 개도 안 줄걸? 그쵸? 네. 그 다음이요. 두 번째요. 기업 투자 활동이 위축된다라는 거죠. 물가가 상승했어요. 내가 공장 주예요. 공장 대표인데요. 내가 만드는 그 원자재 값,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그 나노 필터의 그 원자재 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오른 게 아니야. 임대료도 올랐대.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면은 어떻게? CEO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는요, 점점 기업의 투자를 감소하겠죠. 허리띠를 졸라 매야겠죠. 네, 그래서 기업 투자 활동이 위축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이놈의 망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는 망했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무역 불균형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너무 비싸.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건값이 비싸면 어떡하겠니? 외국에서 사주겠어? 잘 안 사주겠죠? 그러니까 수출이 감소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르면 어머 야, 해외에서 직구로 사는 게 훨씬 싸다. 이러면서 수입은 증가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불건전한 거래가 성행됩니다. 야,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하니?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야, 그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어떠한 그 수익의 차익만을 노리고 하는 이런 투기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이렇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잠시 봤었는데요. 바로 물가가 상승해서 유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 개미와 배짱이 내용 알죠? 개미는요,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해서요,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쵸? 날마다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짱이는요, 1년 동안, 뭐 했니? 놀고 먹으면서 바이올린이었나요? 네, 바이올린만 이렇게 켜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 말에 물가가 확 올랐어. 그랬더니만 개미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현금을 많이 가진 개미, 노동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현금을 많이 가진 이 개미는요.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물가가 상승을 해서 이제는 1년 동안 이 번 돈을 가지고 예전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4명, 4가족이 1년 동안 먹을 만큼 돈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웬일이니 배짱이는요. 배짱이가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 뭐예요? 바이올린밖에 없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서 이 바이올린의 이 가치가 높아진 거죠. 바로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은 유리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열심히 일한 개미보다 놀고 먹었던 그 배짱이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 바이올린, 아니면 부동산 이런 걸 가진 사람은 기분이 좋아진 거죠. 훨씬 유리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바로요, 어떤 사람이 유리해지는가? 바로 일정하게 월급을 주는 기업가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잖아. 근데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면 월급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주지 않고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월급을 주는 기업가한테는요, 예전보다 덜 주는 거와 똑같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유리한 거고요. 불리한 사람은 방금 말했던 개미처럼요. 매달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요. 내가 예전에 월급을 받으면 우리 네 식구가 풍족하고 충분하게 먹고 쓸 수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이 돈 가지고는 내 식구가 먹고 살기가 빡빡해졌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불리한 사람은 일정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유리한 사람은 바로 채무자예요.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이 채무자는 내가 예전에 너무나도 갖고 싶은 운동화가 있었다. 근데 그 운동화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야 나 5만 원만 나 그 운동화를 정말 사고 싶어. 내가 다음 달에 갚을게 하고 5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운동화를 샀다? 그런데 웬일이니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화가 이제는 7만 원이 됐어. 그러면 지금 나는 7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있는 나는 어떻게? 5만 원 주고 내가 5만 원을 빌렸던 거잖아, 친구한테. 그래서 나는 5만 원만 갚으면 돼. 그럼 기분이 왠지 좋아. 내 운동화는 지금 7만 원짜리가 됐잖아. 그러니까 바로 돈을 갚는 사람은 물가가 상승하면 유리하고요. 채권자는 뭐냐면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거든요. 그럼 친구는 뭐예요? 제 친구가 운동화 산다 그러면서 5만 원을 빌려갔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5만 원을 갚았거든. 그런데 나는 이 5만 원으로는 저 친구가 산 운동화를 살 수가 없어. 이제는 물가가 올라서. 그래서 바로 이 채권자는요, 5만 원을 받으면서 기분이 안 좋네요. 바로 불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업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은요,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나도 비싸니까, 이제는 외국의 물건이 훨씬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물건을 싸게 들여와서 파는 수입업자는 돈을 많이 벌겠네요. 네, 유리해지는 상황이죠. 근데 반대로요, 우리나라의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외국에서 잘 사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해집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